방법으로, 돌 쌓기 방법으로 비교적 규격이 일정한 막겐돌이나 견칫돌로 층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골쌓기죠. 층을 형성하지 않는다. 골쌓기 이런 식으로 쌓는 거예요. 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거예요. 골쌓기가 이거예요. 돌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켜쌓기는 층이 있는 거죠. 켜쌓기는 층이 아주 명백히 형성되는 게 켜쌓기죠. 켜쌓기는 이렇게 층이 있는 거고요. 골쌓기는 층이 없이 이런 식으로 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을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골쌓기죠. 찰쌓기는 모르타르를 쓰는 거고요. 메쌓기는 모르타르를 쓰지 않는 거죠. 이거는 뭐 별 상관없는 얘기죠. 층을 형성하지 않는다. 골쌓기죠. 8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중력 침식의 유형은 주로 집중호우, 융설수에 밑에서 솟아 올라오는 물이죠. 토층이 포화되어 비타이면의 지게가 균형을 잃고 아래쪽으로 무너졌다. 아래쪽으로 무너져서 떨어지는 중력 침식이다. 아래쪽으로 무너졌다. 붕괴되었다. 이거는 아래쪽으로 무너지는 거는 우리가 붕괴라는 거죠. 붕괴되었다. 보통 무너진 지게는 그 비타이면 하단부나 삼각부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고 주름 모양의 형태를 띈다. 붕낙이죠. 붕괴가 된 거죠. 붕괴. 뭐 비슷한 말이에요. 삼봉은 우리가 소형 산사태고요. 이류는 이거예요. 경사면에 따라서 흙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류는 흙이 흘러내리는 거고. 포락도 이제 얘도 이제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포화 상태, 그러니까 물이 꽉 차가지고 떨어지는 건데요. 여기서는 중력 침식의 형태로 이제 그 아래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붕괴됐다라는 어떤 식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붕낙이 맞습니다. 붕괴됐다, 무너져 내렸다. 붕낙. 답은 4번이죠. 얘도 물론 이제 포락도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요. 물이 포화 상태가 돼서 쓸려 내려간 거는 맞는데요. 여기서는 무너져 내렸다는, 붕괴됐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붕낙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답은 4번 붕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번에 산지 침식의 종류로 가속 침식에 해당한다. 가속 침식.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이제 붕괴형 침식이죠. 붕괴가 되면은 계속 가속이 돼서 침식을 하니까요. 다음에 84번요. 귀탈 다듬기 공사에서 상단의 단면적이 10제곱미터, 하단의 단면적이 20제곱미터이고 거리가 10일 때 평균 단면적, 평균 단면적법으로 구한다. 이거 두 개를 평균 내리잖아요. 10하고 20을 평균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평균 내고 거리가 10이다. 이거죠? 10m다 이거죠? 네. 그럼 이거죠. 요거. 양단면 평균하고 곱하기 10. 그 다음에 85번 봅니다. 사방댐의 위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여기 보니까 횡침식으로 인한 횡침식이 일어난, 횡침식은 뭐냐면 이렇게 그 사방댐을 여기다가 했어요. 횡침식은 양쪽이 깎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횡침식으로 인한 개상저하가, 횡침식이 있는 곳에는 사방댐을 하면 안 되죠. 횡침식은 이거는 안 되죠. 횡침식이 있는 곳은, 횡침식은 가장자리가 침식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곳에 사방댐이 있으면은 사방댐도 침식돼 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86번을 보실까요? 황폐계천에서 유수로 인한 개안. 개안은 가장자리죠. 개안. 물이 흐르는 가장자리에 횡침식을 예방하고 상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류 흐름 방향에 따라서 계류 흐름, 그러니까 횡침식, 개안, 가장자리. 얘는 전부 다 뭐예요? 얘는. 가장자리잖아요. 가장자리. 옆부분이거든요. 옆부분. 즉 기슭이라고요. 기슭. 물이 이렇게 흐르면은 이 옆부분이라고요. 옆부분. 물과 흙이 맞닿는 옆부분이니까 기승막이죠. 수제는 물 방향을 바꾸는 거고요. 3번의 기승막이죠. 기승막. 예, 86번에 기승막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87번. 경관 돌쌓기 공사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규격으로 다듬었다 견칫돌이죠. 다듬었다, 송곳니처럼 생겼다 견칫돌. 앞부분은 크고 뒷부분은 작아지죠. 네, 견칫돌이죠. 견칫돌로 이렇게 썼잖아요. 견칫돌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잖아요. 여기다 자갈 놓고 이렇게 쌓아 올리죠. 87번, 88번. 사방댐의 안전계산 시에 필요한 하중 및 수치 중에서 댐 높이가 15m 미만일 때 고려하지 않는 거죠. 자중, 자체 중량, 정수압, 이제 밀려 내려오는 정수압이죠. 퇴사압, 그러니까 뭐 모래나 뭐 이런 것들이죠. 양압은 밑에서 위로 댐을 들어 올리는 힘인데요. 15m 미만일 때는 양압력. 밑에서 물이 용솟음 치면서 댐을 들어 올리는 거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89번. 퇴사, 퇴적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퇴사, 퇴적 구역은 일단은 하류네요. 일단 퇴사, 퇴적 구역은 얘는 일단 하류예요. 퇴사가 퇴적, 모래가 쌓이는 부분이니까요. 쌓이는. 황폐계류의 최하류라는 거는 맞아요. 황폐계류의 최하류라는 건 맞는데, 황폐계류의 최하부로서 계상 물매가 급하고 계곡폭이 좁다. 그건 아니죠. 하류니까는요, 물매, 경사가 완만하죠. 경사가 급한 게 아니라 완만하고 폭이 넓죠. 완만하고 넓죠. 퇴사, 퇴적 구역은 급하고가 아니라 완만하고 좁다가 아니라 넓죠. 답은 3번이죠. 90번 보시면은 90번 문제 잘 나오네요. 빗물에 의한 침식의 발달 단계. 1번 우격 침식, 면상 침식, 누구 침식, 구곡 침식. 잘 나오네요, 이거. 91번에 산지 사방 중 씨 뿌리기에 사용되는 식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반유는 1년생이 좋을까요? 1년생보다는 단연생이 좋겠는데요. 1년생이 아니라. 단연생으로 번식이 잘 되는 게 좋겠는데요. 92번. 암석 산지나 암벽 녹화용으로 가장 부적합하다. 암벽에 무슨 상수리 나무를 심어요. 심지도 못하죠. 병권, 눈양, 노간주. 노간주도 조금 교목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작죠. 노간주는 우리가 뭐 시골에서 노가리 나무다 이런 말도 하고 침엽수죠. 침엽수. 상록 침엽수죠.
우리나라 산에 많죠. 근데 상수리 나무를 어떻게 암벽에다가 이거를 심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렇게 큰 나무를 자랄 수도 없어요. 이거 요게 나왔네요. 93번 비탈 파종 녹화를 위한 파종량 산출할 때는요. 파종량 산출. 일단은 파종량은요. 기대 본수가 많으면 파종량도 많이 해요. 일단 비례 관계 있고 나머지는 무슨 율 이런 거는 뭐 발화율, 뭐 순량률 뭐 이런 거는 이런 건 다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다. 이거는 본수고 얘는 그 파종량이잖아요. 파종량. 본수를 많이 하려면 파종량도 많이 해야죠. 서로 얘는 비례 관계고 나머지는 다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4번이죠. 이것도 몇 번 나왔죠. 94번. 기울기가 완만하고 유량과 토사 유성이 적은, 기울기가 완만하고 토사가 별로 적다. 때붙임 수로, 때붙임 수로죠. 때붙임. 때짱 붙인 수로. 떼짱 붙였다. 수로에 떼짱 붙였다. 이거는 그 별 심각한 어떤 그 물이 내려오는 곳은 아니죠. 그죠? 95번에 산지 사방에서 녹화 공사에 해당하지 않은 산지 사방, 산 녹화. 사초 심기는 이게 모래에다 심는 거니까 모래. 사초 모래풀이니까 이거는 해안이죠, 해안. 해안 사구입니다. 해안 사구. 해안 사구는 이제 모래 언덕. 얘는 해안이에요. 산이 아니에요, 얘는. 사초 심기는. 얘는 산 아닙니다. 95번에. 그리고 96번에 해안 사방공의 주요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집공법은 뭐냐면은요. 얘는 안반 경사지예요. 경사지에다가 안반 경사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돌을 쌓고 여기다가 흙을 채우고 나무를 심는 거죠. 세집공법은 안반 경사지에다가 마치 새집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죠. 97번 다음 설명에 가장 적합한 불투과형 중력식 사방댐은 땅 밀림, 산사태 등 응급복구다. 응급. 그리고 너무 높으면 안 되죠. 3m 이하다. 돌망태. 그 돌망태, 그 강철로 된 돌망태에다가 막 돌 집어넣고 이런 막 만든 거죠. 응급이죠, 응급. 콘크리트나 뭐 이런 거 응급이 될까요? 응급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돌망태가 제일 빠릅니다. 응급 복구에는. 유량이 98번 유량이 40, 평균 유속이 5m일 때 수로 횡단면은 그 유량은 유속 곱하기 단면적이에요. 유량이 40이잖아요. 40이고 유속이 5잖아요. 단면적이 x다 이거죠. 얼마인가요? x는 8이죠. 유량은 유속 곱하기 단면적이니까요.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99번 볼까요? 초기 황폐지 단계에서 복구되지 않으면 점점 더 급속히 악화되어 가까운 장대에 민둥산이 된다. 민둥산 다음에 특수황폐지잖아요. 우리는 민둥산에서 특수황폐지가 되고요. 그 전이 황폐 이행지죠. 이행지. 고전은 뭘까요? 고전은 뭐 처각 임지에서죠. 처각 임지에서 인간 나주로 됐다가 황폐 그
이행지 전에 또 있어요. 여기 좀 뭐 여기 뭐 여기서만 따지자면 이렇죠. 여기서는 이제 황폐 그 이행지가 답이 되겠고요. 황폐 이행지가. 황폐 이행지 전에 초기 황폐지도 있죠. 여기 이제 초기 황폐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황폐 이행지인데요. 뭐 여기 보기에 나온 걸로만 제가 일단 적어봤는데 처각임지에서 임간 나질 이제 황폐지가 되어가는 순서죠. 그 다음에 초기 황폐지, 황폐 이행지, 민둥산 특수황폐지. 민둥산이나 붕괴지가 될 위험이 있다. 가까운 장래. 민둥산이 될 수 있다. 가까운 장래. 황폐 이행지죠. (100번) 바닥막이 시공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바닥막이라는 것은 이제 바닥의 침식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바닥에. 그러니까 막 물이 흘러가면서 그 계류 바닥이 깎여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거니까요. 예, 여기서는 굴곡부와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굴곡부가 아니라 굴곡부. 얘는 이제 바닥막이는 바닥의 침식을 막아주기 위한 구조물이니까요. 굴곡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바닥 침식이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